여기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수공, 여기가 변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균형이 바뀌어요. 얘가 후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얘는 마지막 결과만 딱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갔느냐가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갔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요.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착했다. 근데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서울까지 왔는지, 어디를 둘러 가지고 이렇게 그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동태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결과만 딱 나타나면 정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들 성장했던 과정 기억나세요? 어떻게 키웠는지. 근데 아빠들, 직장 다니는 아빠들, 바쁜 아빠들 있죠. 바쁜 아빠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 보고 오늘 또 정신 차려 보니까 다 커 있네. 과정이 없는 거지. 엄마가 다 키웠으니. 근데 엄마는 과정을 전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과정 자체를 알아가면 그건 동태, 그 다음 결과만 딱 알면 그건 정태, 이렇게 하는 거죠. 요새는 결혼식장에 가면 그 둘이서 자기 연애한 과정을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재수 없죠. 지네들 그렇게 사귄 걸 굳이 그렇게 그냥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그 결혼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 텐데. 자, 어쨌든. 자,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건 정태예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갔는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원래 이 공급이,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원래 이 공급이 단기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양을 못 늘리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대표적으로 배추 같은 거 있습니다. 심어서 나오는데 서너 달 걸린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것들도 지어서 나오는데 한 2, 3년 걸린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도 즉각적으로 양을 늘리지는 못해요.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짧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확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해요. 이렇게. 가격 폭등하면 그때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가서 공급이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가격이 또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과정까지도 지금 제가 같이 설명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동태 분석, 동학 분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 생긴 게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거미같이 생겨 먹었죠. 거미집 같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론을 거미집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거미집 이론. 뭐 적을 건 없어요. 거미 아시잖아요. 거미 나오면 탄수기공이에요. 거미 나오면. 자, 다시. 거미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다시. 거미 누구랑 결혼했어요? 조정석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 정도면 누리시면 합격할 수 있다고. 거미는 조정석이랑 결혼했다. 다시. 누가 아까워요? 조정석이 아까워요? 거미가 아까워요? 둘 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조정석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탄수기공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거미 나오면 그냥 탄수기공이다. 탄수기공. 요것도 이제 먼저 익히는 걸로 갈 거거든요. 익히는 걸로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면 새롭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요게 반복되면서 점점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수렴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얘가 가격이 요렇게 가면서 똑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롭게 안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뱅글 요렇게 막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순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게 돌면서 더 커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산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요걸 발산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모형의 형태가 요거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하느냐는 여기 수요 공급에 이렇게 그리면 얘가 수요입니다. 근데 공급이 좀 더 이렇게 섰어요. 수요가 좀 누웠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렇게 누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수렴하느냐, 순환하느냐, 발산하느냐가 틀려져요. 그런데 요거 두 개가 기울기가 요게 똑같으면 그럼 뱅글뱅글뱅글 순환을 해요. 이게 값이 두 개가 같으면 순환, 누가 누구보다 뭐가 크면 발산, 작으면 수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그게 공부하실 때 자, 요거 이제 정리합니다. 탄수 기공이 뭐냐 그러면 비교 대상이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그러면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수요의 값에다가. 비교를 기울기로 하고 있으면 기울기는 수요 반대 개념이에요. 기울기 나오면 기울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랑 요렇게 되어 있는 게 A와 B가 있으면 어떤 게 탄력도가 큽니까? 그러면 B가 큰 겁니다. 많이 누운 거. 근데 기울기는 누가 더 큰 겁니까? 그러면 A가 큰 겁니다. 키가 큰 거.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탄력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도 시험 수준에서는. 그래서 일단 기울기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탄력도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다시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수요.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으면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친 그게 크면 무조건 수렴. 동그라미 친 값이 작으면 그러면 발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A 시장입니다. 요 시장에 지금 비교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공이라고요. 그럼 공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라고요. 그리고 이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여기에 요거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 없어요. 기울기는 이렇게 누가 더 많이 기울어졌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냥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8이 아니고 그냥 0.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더 얘가 0.6 해놓은 요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발산입니다. 작으면. 크면 수. 크면 내게 크니까 동그라미 친 게 크면 수. 아, 잘했다. 수. 작으면 발. 다시 크면 수, 작으면 발산.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거 보십시오. 요거 보시면 뭘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죠. 그럼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요렇게. 쳐놓고 내가 동그라미 친 게 커요, 작아요? 크죠? 크면 수렴이라고요.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다가 이게 제일 좋아서 지금 작년에 신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공탄발, 수탄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더 탄력적이면 수렴하고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한다. 근데 문제는 탄력도로 안 나오고 기울기로 나오면 그러면 그거 반대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만 바로 시켜드려 볼게요.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 집에 가서 어떻게 해볼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못하면 질척거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연습할 게. 자 보세요. 자, 뭐부터 할 거냐 그러면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칠지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칠지 그거부터 한번 쫙 해볼게요. A 부동산 요거 뭘로 비교해요? 기울기. 기울기로 비교하면 어디에다가 공급값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뭘로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탄,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탄,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기울기, 공급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기울기, 공급에다 동그라미 치고. 탄력도면 탄,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탄력도로 비교 탄,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기울기는 공급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탄력도는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오면. 할 줄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있죠. 밑에도 있고 오른쪽도 있잖아요. 두 개나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만 한번 쳐보세요. 기울기면 공급 쪽에다가 탄력도면 수요 쪽에다가
동그라미 다 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를 쳤고.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순환인지만 보면 되는데, 순환은 안 해도 되는 게, 순환은 두 개가 같으면 그냥 순환이에요. 그냥 크고 작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동그라미 친 게 크면 뭐? 수렴. 크면 수, 작으면 발. 욕 같은 거 평상시에 안 하세요? 뭐가 작게 나왔어요. 발. 분위기 이상한데, 이게. 자, 동그라미 친 게 0.7이면 얘가 더 크죠? 부호는 무시하셔도 돼요. 크면 뭐? 수. 0.5, 0.5. 같죠? 그러면 순환. 그 다음에 0.4가 더 작죠? 발. 그 다음에 여기 0.5, 0.5 같죠? 순환. 그 다음에 여기 1.8이 더 작죠? 작으면 발. 그 다음에 1.2가 더 작죠? 발. 그 다음에 1.4인데 더 작죠? 발. 0.5니까 더 작죠? 발. 그 다음에 기울기 0.2인데 똑같죠? 순환. 그 다음에 0.6인데 더 크죠? 그러면 수, 요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나씩 그냥 바로 해볼게요. A 부동산 수요곡선 기울기, 공급곡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으면 공급 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얘가 더 크니까 뭐다? 수렴이다. 그 다음에 둘 다 기울기인데 딱 보자마자 0.5, 0.5니까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이 얘는 그냥 순환이다. 그냥. 그 다음에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게 더 작으니까 발산이다.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수요에다가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이 같으니까 이것도 순환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니까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얘가 더 작으니까 뭐? 발산이다. 여기 기울기라서 공급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얘가 더 작으니까 발산이다. 탄력도인데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제가 더 작으니까 발산이다. 탄력도라서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제가 더 작으니까 발산이다. 기울기라서 공급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같으니까 얘는 그냥 순환이다. 탄력도에서 수요에 동그라미 쳤는데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뭐 수렴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명씩 물어봐야죠. 한 명씩 물어볼 때마다 수험생이 한 명씩 빠지는 거죠. 이게. 그래도 물어봐야지. 이 라인으로. 요 라인이 좋겠다. 요 라인이. 자, 그럼 제가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걸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라서 미리 문제 번호를 드릴 테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있는 거, 여기 번호를 붙여야 되겠구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딱 10개 있네. 10번까지. 자, 본인 거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자기 거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자기 거. 자,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자, 1번부터 말씀하시면 돼요. 자, 1번. 크게 수렴. 2번. 순환. 3번. 발. 4번. 순. 5번. 발. 6번. 수. 7번. 7번. 네. 7번. 7번.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뭐 어차피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내일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발산. 이 말 제가 안 드렸어요.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면은 대답하는 것마다 다 맞아. 그럼 되게 재수 없다. 그러면 뒤에서 웅성웅성 그려요. 쉬는 시간에. 제 한 4년 공부했을 거야. 그럼 왕따 되는 거죠. 근데 말할 때마다 틀려. 그 귀여움 받는다. 얼마나 재밌다고요. 말할 때마다 틀리면. 그러니까 좀 틀리고 막 그러려니까요. 자, 누구 8번?
8번 발산, 9번 순환, 10번 수렴. 틀린 거 있습니까 혹시? 저는 몰라요. 막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몇 번? 6번? 요거? 자 볼게요. 요거 기울기죠. 기울기면 어디 동그라미? 공급의 동그라미. 애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뭐 발산. 요건 발산. 요거 발산. 되셨어요?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 자, 다시 안 돌아가요. 오늘은 집에 가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연습하라고 별도로 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하셔가지고 오늘 배운 것 정도는 조금 숙지를 시키시는 게 좋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22회 겁니다. 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건 공급이 증가한다. 싸졌으니까. 공급 증가하면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 곡선 여기 공 딱 잡고 증가 오른쪽으로 요렇게. 그럼 요렇게 간다. 가격 하락 수량 증가. 2번 요거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요거 튀어나오면 완전 비탄력 수직이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 수량은 불변 이렇게 되고요. 25회 거는 공급은 안 변하는데 수요만 감소한다. 수요 감소하면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감소 이렇게 간다. 가격은 하락, 수량은 감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러면 큰 놈만 하라 그랬으니까 수요의 감소, 요게 더 크니까 그러면 방금 한 거랑 똑같다. 그냥 수요 감소. 26회 거 요거 빼먹고 갔던 거죠. 26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대체관계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간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 먼저 움직인 건 아파트니까 여기에 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에 단독. 그 다음에 단독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 그럼 그 다음 자동으로 수요량은 감소. 그 다음에 얘가 대체재라 그랬으니까 이쪽 수요는 증가. 수요 증가하면 이쪽 가격은 상승. 요건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은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의 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요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요 지문 알겠다. 요 지문 난이도 최상짜리입니다. 27번. 27회 거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될 게 뭐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건 거의 수평에 가깝다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크게 움직인다. OX, X. 가격은 작게 움직인다. 비탄력이어야 가격이 크게. 그 다음 이것도 딱 보자마자 비탄력이구나. 섰다는 거구나. 섰으면 가격이 더 크게 맞죠? 가격이 더 크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나 세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요 수요를 증가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증가시키면 가격은 크게 움직입니다. 수량은 거의 적게 움직이고
28회 거 둘 다 증가예요. 둘 다 증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수요 공급을 꺼놓고 이렇게 수요 증가 3개 거라 그랬죠. 하나, 둘, 셋. 공급 증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이 생기는데 이게 요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 상승 여부는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양은 증가합니다. 29회 거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이렇게 하나 긋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공급 곡선 이렇게 하나 그어서 공급 증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은 불변, 수량은 증가. 지난주 거보다 이번 주 하는 게 조금 편해지기는 했습니까? 이게 움직임 자체가 지금 가격 상승, 수량 증가하는 게 이건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편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머리가 뭐 복잡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서. 30회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 임금이 상승했다. 요거 나오면 공급 쪽이거든요. 그럼 공급이 증가 감소, 공급은 감소할 거다. 공급 감소하면 그래프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공급인데 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이렇게 간다. 가격 상승, 수량 감소. 30회 문제가 많은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다. 그럼 얘가 수요인데 그럼 공급은 아무 말 없으면 정상적인 공급 곡선은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오히려. 그럼 요게 수요가 증가해봤자 오른쪽 가봤자 똑같다. 똑같으면 그냥 똑같이 요거다. 그래서 가격도 변화 없고 수량도 변화 없고 그게 30회 때 겁니다. 함수 공수 공식이 어떻게 돼요? 기본 공식은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공급 함수가 Q는 EP. 수요 함수가 Q는 900 P 에서 T-1 그 다음 시점으로 얘가 변한다. 어떻게? Q는 1500 P 그리고 여기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 거니까 Q는 2P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온다. 이렇게 세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해서 풀면 된다. 요거 똑같으니까 QQ가 똑같으니까 Q 대신에 2P를 넣으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2P는 900 P 넘어가서 3P는 900 P 얼마? 300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P 300에다 넣으면 Q는 600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요거 똑같이 2P를 여기다 넣으면 2P는 1500 P 넘어가면 3P는 1500 P는 500 P 500 넣으면 Q는 1000 그래서 P 가격은 200이 변했고 수량은 400이 변했다. 이렇게 됐나요? 대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제 보완제. 기도하는 혼자서 뭐 하는지 몰라 오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기도하는 십자가 그려놓고 여기가 대체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체제라 그랬으니까 해당자와의 수요는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를 물었으니까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하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 그럼 보완제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도 같이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3번 뭔가 긴데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나왔고 그 다음에 다세대 나왔고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죠. 그래서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차라리 하지 마. 자, 여기가 먼저 움직인 아파트 적고 아파트 적고 여기가 다세대 적고 다세대. 아파트가 가격이 16만큼 오르고 다세대는 얘는 수요가 8만큼이 증가하고 그다음 아파트는 수요가 4만큼이 감소하고 첫 번째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거다. 공식이다 이게. 그래서 4 나누기 16을 해서 0.25. 두 번째 다세대의 교차 탄력도 얼마입니까? 물으면 8 나누기 16을 해가지고 0.5.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얘가 수요 감소할 때 얘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반대로 가니까 대체제 관계이다. 대체 관계이다. 그렇게 하는 것 끝. 넘어갑니다. 이걸 왜 인문 때 이렇게 하냐 그러면 왜 할 것 같아요? 인문 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산 약한 분들은 못 버팁니다, 이거. 그냥 딴 데 가버리지. 근데 계산을 잡으려면 계산은 우리 시험의 계산은 머리로 잡지 않아요. 머리로는 못 해요. 어차피 응용 나오고 조금 헷갈리는 거 나오면 시험장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막 팍팍 돌아가 가지고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익힌 것만 풀 수 있어요. 이게 익혀지는 건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걸 1월 달에 정규 수업 시간 들어가서 익히게끔 절대 못 해요. 지금 똑같은 게 참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느냐?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제로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익혀진다니까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이거 놓치면 계산은 거의 버립니다. 계산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계산이 약한 사람일수록 인문 강의 때 지금 이걸 들어야 되고 계산머리 잘 돌아가는 분들이야 굳이 뭐 이걸 안 해도 그냥 문제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라고 하면 알아서 잘하는 거죠. 자, 거미집 이론. 거미 그러면 생각나는 거 탄수기공의 의미가 뭐예요?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수요,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으면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그리고 그 공급이 값이 크게 나오면 수렴이다. 작게 나오면 발산하는 거다. 자, 여기에는 A 시장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기울기면 공급 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데 얘가 이거보다 더 작다. 0.6이라서 그럼 뭐 한다? 발산하는 형태가 된다.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다. 탄력도는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데 얘가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럼 이거는 뭐 한다? 수렴하는 형태가 된다. 자, 또 하나씩 할게요. 그냥 A 부동산 수요 곡선 기울기, 공급 곡선 기울기, 공급이죠. 기울기죠. 기울기면 공급 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0.7이 저거보다 더 크죠? 크면 뭐 한다? 수렴할 것이다. 0.5, 0.5 같으니까 볼 필요 없이 그냥 순환이다. 얘는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탄력도면 수요 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얘가 작죠? 작으면 뭐 한다? 발산한다. 그 다음에 탄력도로 비교하고 할 거 없고 0.5, 0.5니까 그 다음 기울기 비교하고 있으면 공급에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얘가 더 값이 작으니까 발산한다.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게 더 작으니까 발산한다. 여기는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는데 탄력도면 수위에 동그라미 치는데 제가 더 작으니까 발산한다.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는데 수요 쪽에 동그라미를 치고 0.5가 더 작으니까 발산한다.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는데 공급에다가 동그라미 할 거 없이 똑같으니까 그냥 순환이다.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수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얘가 더 크니까 수렴한다. 이게 오늘 한 건데 얘가 지금 번호가 몇 문제예요? 오늘까지 한 게. 4번까지 한 거잖아요. 이게 총 몇 번까지 있게요?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될 게. 뒤적거리지 말고 웬만하면 좀 외우지 이제. 몇 문제 할 거라고 계산이? 18문제예요. 실제로 나오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9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고요. 번갈아 가면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근데 거의 여기에서 나와요. 그럼 4문제를 했으면 2문제는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2문제만 잡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 동안 몇 문제 잡으면 된다고요? 내년 시험 치러가기 전까지 몇 문제 총 잡으면 돼요? 그러면 말을 다시 해야 돼요. 40문제가 나옵니다. 총 나오는데 어려운 거 쉬운 거 막 다 합쳐가지고 내 실력으로 풀어내는 게 몇 문제면 돼요? 그럼 20문제만 풀면 50점이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다 찍어도 60은 나와요. 그럼 최소한만 잡았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실력으로 풀 수 있으면 무조건 점수는 합격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1년 동안 20문제 해당하는 것만 잡으면 된다고. 다 잡는 게 아니고. 근데 요 중에서 지금 계산으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한 4-5개 정도 이상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게 4개를 했지만 저기에서 2개를 잡는다고 보면 지금 20개 잡을 것 중에 2문제 정도는 지금 내가 풀 수 있다면 지금 1개. 그럼 요거는 일단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1년 동안에 18개 더 못 잡겠어요? 이론 쉬운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럼 1년 동안 공부할 거 없지 않겠어요? 지금 2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다음 주에 또 한 4-5문제 할 거거든요. 그럼 일주에 2문제씩 잡으면 그러면 할 거 없잖아. 근데 왜 1년을 공부할까요? 까먹으니까. 한 거 까먹고 한 거 까먹고 한 거 까먹고. 그러니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안 까먹으면 돼요. 그래서 한 순환만 딱 돌아도 합격합니다. 2달짜리 한 순환만 안 까먹으면. 그래서 그거 까먹지 말라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제가 익힘장을 아예 뜯게끔 해서 아마 지금 나올 거거든요. 책으로 형태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배웠던 거 안 까먹는 걸 자꾸 하세요. 안 까먹어야 시간 안 아까운 거예요. 자꾸 까먹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건 시간 아까운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는 4번까지. 집에 가시면 숙제 뭐 하라는 것만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오후에 하셔야 돼요. 내일 되면 하지 마세요. 다 까먹으니까. 기억도 안 나니까. 오늘 오후에 오른쪽에 익힘장 요거 보시면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책이 아니고 그냥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강의하는 내용들이고 오른쪽에는 전부 다 빈칸 만들어 놓고 풀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칸만 채워가지고 오시라고요. 오늘 한 거는 금방 될 거예요. 뭐 1시간도 아마 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빈칸만 채워오면 다음 주에 제가 도장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면서 빈칸 채웠나 안 채웠나 막 이렇게 그런 짓 안 해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